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 미국 워싱턴에서 현지 시간으로 25일 낮, 우리 시간으론 내일 새벽 1시 15분에 열립니다. 빠듯한 이번 순방 일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통령실 취재하는 장보경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장 기자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방일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 바로 미국으로 출국했고요. 오늘 새벽에 미국에 도착했다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새벽 미국 워싱턴의 앤드루스 합동기지 공항에 도착해 방미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일본에서 이틀간 머물며 한일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소화한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기 위해서 바로 미국으로 건너온 건데요. 이 미국 도착 첫날 일정으로 재미동포 만찬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예.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방문 첫 일정으로 동포들과 만난 자리를 가진 이 대통령은 번영과 평화의 한미 동맹을 굳건히 만드는 데 기여해온 동포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부터 표했습니다. 이 재미 동포들과 만난 이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마음가짐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잠깐 소개하자면요. 이 대통령은 이 80년 전 광복의 순간처럼 대한민국이 대전환의 분기점에 서 있다면서 이 모든 변화의 힘을 모아 72년 한미 동맹의 새기를 여는 중요한 여정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현지 시간으로 25일, 그러니까 이 한국 시간으로 26일 새벽 1시 15분 백악관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확정 공지했는데요. 예.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취임 82일 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처음으로 대좌하게 됩니다. 이 정상회담에 이어 이 대통령은 이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를 갖고요. 또 미 싱크탱크 초청 특강도 하면서 미국 각계각층 주요 인사들과 교류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방미 마지막 날에는 알링턴 국립묘지에 헌화한 뒤 필라델피아로 이동해 미국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서재필 기념관도 찾습니다. 알링턴 국립묘지는 우리나라의 국립현충원과 같은 장소인데요. 역대 우리나라 대다수 대통령들도 미국 방문 때 이곳을 찾아서 한미 동맹을 굳건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른바 마스카 프로젝트의 이제 핵심으로 알려진 이 한미 조선 협력의 상징으로 꼽히는 하나오션의 필리 조선소도 시차를 끝으로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네, 짧은 기간 동안 빠듯한 일정을 소화하는 건데 무엇보다 주목이 되는 건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의제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 주요 의제는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동맹의 현대화, 경제 통상의 안정화, 그리고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한 바 있는데요. 먼저 동맹의 현대화 논의는 이 미국의 국방비 증액 요구와 주한미군 규모, 역할 변화 등 유연한 문제를 포함해 이 지난 통상협상에선 빠졌던 외교 안보 이슈를 다루게 됩니다. 이 동맹의 현대화는 미국의 요구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입장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등 국제적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해서 현대화할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 흐름을 참고해서 이 한미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한반도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이슈인 만큼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안보 청구서를 어떤 수준으로 내밀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경제통상 관련 분야는요, 앞서 타결된 관세 협상 합의를 바탕으로 이 정상 차원으로 의제를 격상시켜서 공고히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후속 논의가 필요한 대미 투자 펀드 등 경제협력 세부안이 안건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대통령실은 앞서 이 통상 합의에 포함된 이 펀드가 조선,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이 산업 분야에서 조성돼 우리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즉 구체화 단계에서 실익을 챙겨야 하는 과제에 놓인 겁니다. 특히 투자 펀드에서 이른바 마스카 프로젝트로 불리는 조선업 협력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구상을 해서 지난번에 주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이번 순방 일정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조선소를 시찰하기로 한 만큼 또 한 번 긍정적인 방향을 끌어내는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 미국에서 추가 개방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농축산물 수입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지만 우리 정부는 입장 변화는 없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 새로 개척할 협력 분야로는 이미 알려진 조선업 분야 외에 원자력 등 기술 분야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에 개시를 공식화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현재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 이 한국은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만 20% 미만으로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고 사용 후 핵 연료 처리는 재처리는 하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농축과 재처리 시설 확보는 산업과 환경 측면의 이점도 있고요. 또 안보 관련 함의도 작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따라서 미국과 일본 간에는 없는 이 같은 제안을 완화 내지는 해제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이 오래된 대미 외교 수건 사업으로 꼽히는 만큼 이번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대통령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1호기 기내에서 기자들과 기내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네, 이 정상회담에 임하는 이 대통령의 기본 원칙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이 동맹 현대화를 내세운 미국의 주한 미군 유연화 요구에는 우리 입장에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라면서도 이 주한 미군의 미래형 전략화까지는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예. 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 대비해서 이시바 일본 총리가 아무래도 대미 협상 경험과 조언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저서 내용까지 참고했다고 전했는데요. 이 회담 중 깜짝 대북 제안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선 길을 한번 만들어봐야 되지 않겠느냐며 이 제안 없이 필요한 얘기는 다 해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한미 회담이 최종적으로는 현실적이고도 또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에 녹록치 않은 의제들이 놓인 만큼 대통령실 3실장이 모두 방미에 나섰고 또 민관도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국가안보실장과 정책실장에 이어서 이례적으로 강훈식 비서실장도 미국행에 나섰습니다. 이 강 실장은 미국에 나가기 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더 설득할 수 있다면 당연히 가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다만 카운터파트인 수지와이스 백악관 비서실장을 만날 예정이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 없이 말을 아꼈습니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은 먼저 미국으로 떠나서 각각 카운터파트를 만나서 이 막판 정상회담 의제 세부 조율에 나섰고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 등 재계 총수들도 한미 정상회담 경제사절단 동행을 위해 미국으로 이미 출국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한미 정상회담을 엿새 앞둔 지난 19일에 재계와 간담회 가졌습니다. 이 관세 협상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조선, 반도체, 자동차, 방산, 바이오, 에너지 등 분야 기업인들이 고루 참석을 했었는데 한미 회담을 앞두고 이 협조를 구하면서 또 대미 투자 관련한 재계 의견을 청취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자주 거론된 말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스타일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인데요. 굉장히 즉흥적이고 또 임기응변에 강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상 외교라고 하면 흔히 이제 케미라고 하죠. 케미스트리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원래 정상 외교라고 하면 실무진 단계에서 의제 조율이 이미 이루어진 다음에 정상 간 대화를 거쳐서 최종 의사결정을 확정 발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요. 하지만 이전 사례에 비춰보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언급되곤 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백악관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라는 곳에서 열리곤 합니다. 이 타원형의 모양인데 보통 정상들이 나란히 앉아서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즉흥 질의응답이 진행되기도 하고요. 이 역시 특이점이 이 대비가 필요한 대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정상 외교는 일종의 양 정상 간의 호흡을 뜻하는 케미스트리가 중요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역시 외교 역시 사람이 하는 것이라서 그렇죠. 정상 간 교감 형성이 결과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데요. 이 출신과 정치적 배경은 물론이고 이 관심사까지 모두 고려해서 회담에 대비하는 건 이 때문입니다. 이 각 정상의 개인기에 따라 좌우되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흔히 이전 정상회담을 생각해 보시면요. 회담이 예정됐던 시간을 어느 정도 넘겨서 진행이 됐다. 또 양 정상이 어떤 부분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런 표현들 나오잖아요. 이게 이 짧은 시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협상에 임해야 하기 때문에 일종의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는 스몰 토크라고 하죠. 이런 부분도 중요한 이유인데요. 어떤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도 중요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사를 좀 분석하고 의도를 제대로 간파하는
파악하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원래 협상이라는 게 상대가 누구냐, 또 무엇을 원하느냐 파악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지는 7달 넘겼습니다. 이 취임 당시에 눈에 띄는 대목들을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만에 미국 대통령직에 복귀하면서 선포한 건 미국을 위대하게를 모토로 한 미국 우선주의 시대였습니다. 이 각국의 나라든 트럼프 행정부발 관세 정책은 이 통상 환경의 뉴노멀을 야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이 승리한 전쟁뿐만 아니라 또 끝낸 전쟁을 언급하는 이 발언을 보면요, 이 대외 군사 개입을 자제하는 트럼프식 신고립주의라는 분석이 나오곤 합니다. 이 와중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 중재자, 이 통합자를 지향점으로 언급한 부분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 지난달 관세 협상 때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사에서 착안한 이른바 조선업 마스카 프로젝트를 구상을 했습니다. 이 미국이 필요로 하는 산업 협력이 무엇일지를 고민해 봄직한 지점일 것 같습니다. 이번 정상 간 만남에서도 이 양국이 서로의 국익을 위해서 찾은 접점이 무엇일지 주목됩니다. 예, 많은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이 끝날 때까지 잘 추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보경 기자 잘 들었습니다.